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인권정책팀장 이정로입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2022년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 2일차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인권위원회와 전라북도 기관단체 인권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유튜브 채널 전북인권공감에서 생중계 중이며 전체 회의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총 6개 분야로 진행됩니다. 2일차인 오늘은 아동 청소년 분야, 장애인 분야, 노인 분야, 이주민 분야 순으로 발표와 토론이 각 8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에 이어 유튜브 채널 전북인권공감 구독 및 댓글 인증 시 추첨을 통해 모바일 음료 교환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오니 생중계 화면 공지 댓글에 게시된 네이버 폼 설문 이벤트에 많은 응모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은 아동 청소년 분야로 아동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영여자고등학교 안승헌 학생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여자고등학교 안승헌 학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2세션 아동 청소년 분야 사회를 맡은 서영여자고등학교 안승헌입니다. 제2세션의 주제는 전라북도 아동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제언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발표자와 토론자는 저를 포함해서 5명의 청소년과 청소년이 아닌 한 분을 모셨는데요.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야호학교 김용성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시 야호학교 김용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멀리 서울에서 오셨네요. 신도고등학교 이승현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에서 온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완산고등학교 박지윤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완산고등학교 1학년 박지훈입니다. 다음 임실고등학교 박민영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실고등학교 2학년 박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청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김의승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이고요. 청소년 지도사 김의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모두 반갑습니다. 청소년 네 분이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많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함께하신 김의숙 센터장님께서는 또 어떤 제안을 해주실지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토론 진행 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의 발표를 듣고 나서 종합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면에 모니터를 준비했으나 모니터를 탐구하셔서 컨트롤러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유튜브 방송으로 발표자와 수어 통역, 자막 화면을 동시에 송출합니다. 발표하시는 분들은 이 점 유의하셔서 발표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해주시고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궁금한 사항이나 좋은 의견 댓글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인증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커피 쿠폰을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주시 야호학교 김용성님께서 아동 청소년의 권리와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호학교 김용성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청소년의 권리와 참정권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디지털의 기술과 발전과 함께 다양한 인종과 문화, 성별, 국적, 신체적, 정신적인 특성 등이 각 요구하는 의식의 성장과 권리에 대해 소신 있게 외치는 시대가 왔지만
정작 모두가 겪는 청소년 시기의 권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모습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느새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권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만큼 굉장히 넓은 범위를 보장하며 당연히 청소년에게도 해당되지만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은 그저 지나가는 시기일까요? 청소년기는 청소년 개개인의 관점이나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정말 중요한 시기로 서서히 부모와 자신을 분리해가면서 자아 정체감을 찾는 시기이기도 하면서 장래를 고민하고 진로를 정하는 시기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아직 미숙하지만 보다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켜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생애에서 중요한 청소년 인권에 자주적인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기울이고 한 목소리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청소년은 보호자에게서 경제적, 정서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는 대신에 성인에 비해서도 책임을 비교적 작고 청소년의 입장과 성인은 특히 부모의 입장에 괴리가 큰 경우 정책 결제자인 정치인은 유권자인 성인의 편에 섭니다. 이 경우 당연히 청소년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처음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정권을 가진 사람은 소수의 권력가였지만 점차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참정권을 얻어냈습니다. 이처럼 참정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5조 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1항에는 청소년은 사회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된 만큼 청소년의 참정권은 그리 멀리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또한 처음 참정권을 행사하는 20대들은 청소년 시기에 참정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에 성인이 돼서도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한적이나마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에 있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있어 영향력이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고찰하고 방안에 대해 서술하고자 합니다. 참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참정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전라북도 청소년 실태조사 보고서를 따르면 청소년 참정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조사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한 결과 청소년도 시민으로서 대표를 뽑는 권리, 선거권을 보장받아야 한다에 대한 평가 점수가 3.41점, 청소년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면 사회에 대하여 참여하는 정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가 3.33점, 청소년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면 사회가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가 3.04점, 그리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선거권 연령을 더 하향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가 2.9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응답자를 성별로 구분하여 청소년의 참정권 관련 내용으로 평균 점수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난 항문을 살펴보자면 청소년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면 사회가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의 경우 남자가 3.12점, 여자가 2.95점 등으로 남자 청소년의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만 18세 이상 선거권 연령을 더 하향하여 더 많은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 또한 남자 3.13점, 여자 2.77점으로 남자 청소년의 평균 점수가 더 높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참정권 문항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에 대한 차이를 학교 급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현재 많은 18세 이상의 선거권 연령을 더 하향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도 시민으로서 대표를 뽑는 권리, 선거권을 보장받아야 한다의 경우 고등학생 3.52점, 중학생 3.31점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면 사회에 대하여 참여한 정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고등학생 3.48점, 중학생 3.20점으로 청소년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면 사회가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고등학생 3.51점, 중학생은 2.93점으로 확인되어 차이가 있는 모든 문항에서 고등학생의 평균 점수가 중학생의 평균 점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응답자 거주 지역에 따른 청소년의 참정권 관련 문항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차이를 비교한 결과 역시 현재 만 18세 이상의 선거 연령을 더 하향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도 시민으로서 대표를 뽑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의 경우 군 지역 거주 응답자가 3.49점, 시 지역 거주 응답자가 3.34점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면 사회에 대하여 참여한 정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군 지역 3.42점, 시 지역 3.33점으로 청소년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면 사회가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군 지역 3.14점, 시 지역 2.95점으로 확인되어 차이가 있는 모든 문항에서 군 지역 거주 청소년이 평균 점수가 시 지역 거주 청소년의 평균 점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에서 생활 환경과 주변의 사소하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작은 것들도 청소년에 대한 인권 침해, 그 내면의 사생활까지 깊게 파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타까운 현실의 문제점은 청소년 스스로가 청소년의 인권을 인지하지 못한 나머지 본인들의 인권이 침해당했는지도 모르거나 이러한 상황들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청소년의 인권에 대해 자주적으로 인식하고 생각하는 행동 양식을 기를 수 있는 학교 의무 교육이 의무적으로 생기길 바라는 바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대부분의 청소년 인권 교육은 청소년 시설이나 기관과 연계한 단발성 강의 형식으로 그치고 있는 점이 큰 문제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청소년을 길러내야 합니다. 청소년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이 아직 만연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다양한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발성 교육보다는 제대로 된 목적을 가진 정기적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설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경험, 진로 탐구, 청소년의 권익 증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청소년 참여 활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사실상 참여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2021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에서 청소년 참여 활동 참여가 어려운 이유를 문항 복수 선택 가능한 형식의 설문조사로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49.7%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참여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가 44.1%, 어떻게 참여 활동을 해야 하는지가 모르겠다가 36.3%로 뒤를 이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확인하면 청소년 참여 활동에 대한 인지도 부족 및 정보 부족으로 인해 청소년의 활동 참여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 활동에 대한 통합적인 홍보체계 구축 및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1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에서 진행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청소년 활동 정보를 얻는 방법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 선생님이 46.4%, 정보를 얻은 적 없다가 18.2%, 인터넷과 SNS가 16.2%, 친구 및 선후배가 6.7%, 가족 및 친척이 5.3%였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청소년 시설과 기관의 홍보물로 정보를 얻는 방법이
2.9%, TV와 라디오가 1.6%, 청소년 지도자 및 전문가가 1.3%, 기타 1.3% 등으로 위 방법을 이용한 홍보 효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청소년이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홍보 활동과 인터넷이 친숙한 청소년이기 때문에 인터넷과 SNS를 활용한 홍보가 연령대에 맞는 효과적인 홍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와 청소년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는 청소년 시설 및 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지도사 및 전문가분들이 학교와 연계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청소년 활동을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요한 존재이고 또한 존중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 사회를 돌아보면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저는 청소년 참정권을 얻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정치 참여에 관련한 교육을 수시로 마련해야 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연령 하향으로 청소년들도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학교에서 여러 방면으로 정치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권한을 확대시켜주고 학생회가 강제가 아닌 자율적 운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둘째,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미숙한 것을 고려하여 교육감 선거와 같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때에만 제한적이나마 직접 선거를 도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분명 사회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항상 정책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수립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적 인식 또한 개선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정책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청소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 기성세대에게서는 청소년은 아직 미숙하여 통제하여야 하는 시기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청소년의 권리와 같은 주제들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가지게 되면 사회적으로 많은 인식의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셋째,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참여활동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15개의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을 하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고 지자체장과 대면하여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청소년이 여러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홍보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여러 참여 활동을 해야 하지만 현재 청소년 참여 활동의 홍보 미흡으로 인해 청소년의 대다수가 다양한 활동이 존재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자체 및 청소년 기관에서 보다 통합적인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여러 청소년에게 청소년 참여 활동에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방법을 실행한다면 향후 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더욱 존중받는다면 분명 사회 전체에도 좋은 영향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우선 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인권과 권리 신작을 위해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에 무관심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의 관심과 이해가 있다면 분명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청소년 인권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저도 올해 선거에 참여했는데요. 그래서 김용성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참정권이 곧 인권이다 라는 발표 내용이 마음에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도고등학교 이승현님께서 서울시 청소년의회 활동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동 청소년 인권 분야 중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의 의미와 성과 그리고 한계를 발표할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이승현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청소년의회는 2016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특별시 사업으로 시작해 설치한 대의기구입니다. 기존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청소년 참여위원회랑은 운영하는 법과 조례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회는 서울특별시 청소년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며 정책의 실행과 성과 평가의 과정 전반에 걸쳐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기구입니다. 청소년의회는 각 자치구에서 제안한 정책 의제를 논의하고 심의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 정책 과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즉 정책 의제 및 의결의 과정을 수행하며 청소년이 청소년 정책 과제의 실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청소년의회의 법적 근거로는 먼저 UN 아동 권리 협약 중 참여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조례 제7조 청소년의 참여, 서울특별시 청소년 희망소식, 서울 실행계획 중 청소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입니다. 청소년의회는 만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단과 시정 모니터링 및 건의 상임위원회, 온라인 정책 발굴 및 희망소리 제안 상임위원회, 홍보 및 대외 협력위원회, 청소년 참여 활동 조력자, 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이며 주요 활동은 서울시 청소년 관련 이슈, 정책 모니터링 및 각 부서 의견 전달, 청소년 온라인 제안인 희망소리에서 정책 발굴 및 서울시 제안, 정기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정책 아카데미, 본회의 등 자치활동, 청소년의회 홍보 전담위원회 운영을 통한 대외 홍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의회는 매년 4, 5월에 선발하며 4월에는 신규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5월 말 또는 6월 초에 개원식을 열어 의원 위촉 및 21년도 우수의원을 표창합니다. 또한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정례화된 월 1회 상임위원회 의회 회의에서 각 상임위원들이 사회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정책들을 논의, 탐구하는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10월 중순 예비회의를 통한 각 부서 정책 모니터링, 점검 현황 공유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10월 말 또는 11월 초 본회의를 통한 서울시 각 부서 정책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제안 등을 진행하며 그 다음 연도 1월에서 2월 사이 평가회의 및 결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2022년 제7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저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해 오래전부터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더욱더 크게 울려 퍼지고 청소년들 또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내세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통해 나 자신부터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리고 대의기구 의원으로서 다른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정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 의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친화도시, 나아가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특별시, 그 안에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게 된 청소년의회는 저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제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임원진을 선거로 선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청소년 의원들이 직접 출마하고 투표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을 통해서 저는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문제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망소리는 온라인으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매체인데, 희망소리는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아놓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할 때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희망소리를 통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고민을 알 수 있었고, 제가 의원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 하는 고민이 아니라 모두의 고민이며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상임위원회 의원들과 여러 의견을 나누다 보니 의사소통 능력이 청소년 의회 활동을 하기 이전보다 더 향상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비회의나 본회의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열심히 해낸 일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 자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향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권과 정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것들을 얻고 다채로운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 조력자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의정 활동을 통해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배울 수 있게 되고, 또 오랫동안 청소년 활동을 해본 경력자 의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임 의원분들의 다채롭고 독특한 의견을 들어보면서 새로운 것들 또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배울 점들이 많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는 청소년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저와 제 목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렇게 많은 기회를 준 청소년의회가 청소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그들만의 리그로만 의정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참 속상한 부분입니다. 저는 제6대부터 제7대까지 이 회기에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얻고 의회 활동 이전보다 확실히 더 성장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런 청소년의회가 그들만의 리그로만 활동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참 원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는 청소년 의정 활동을 포함한 청소년 자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 자치 활동 또한 정치인들과 성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적 활동처럼 끊임없는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 중 7%도 되지 않는 예산만을 청소년 자치 활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청소년 자치 활동이 제대로 된 활동과 더불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없도록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또한 청소년 자치 활동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 자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청소년 자치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다 같이 일어선다면 우리 목소리를 들어줄 기회가 생길 텐데, 청소년들 또한 청소년 자치 활동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저 그들만의 리그로 생각하며 넘기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권리가 보장되었으면 좋겠다면서 현실은 청소년들의 권리를 지키고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이는 홍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청소년 활동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활동 관련 교육이 학교에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 활동을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권리를 보장받고 싶으면 당연히 참여해야 하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사례로는 영국에서 활발한 청소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국 뉴캐슬시는 영국에서 최초로 지역 청소년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청소년 의회를 설립하였으며 지역 청소년 단체와 협력하여 13세에서 19세 청소년으로 의회 활동을 구성하고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소년 의회 의원은 또래 청소년에 의해 선출되어 시 의사결정권자와 함께 활동하게 됩니다. 독일 또한 활발한 청소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독일 하이델베르크시의 청소년 의회는 의회와 행정기구에 구체적으로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기구입니다. 우선 독일 사람들은 젊은 세대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사회에 반영하고 정치적 삶을 공유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90년대부터 눈에 띄기 시작한 청소년들의 정치적 무관심, 나아가 냉소적인 태도였습니다. 첫째, 무력감. 청소년들은 스스로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자신들은 정치적 현실의 대상으로서만 존재한다고 느낍니다. 둘째, 정치적 무능력. 즉 정치에 대해 불충분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적 능력과 표현 부족으로 정책 결정에 기여할 수 없다는 좌절감입니다. 그러나 이 무력감과 무능력은 청소년이 현대사회에서 느끼는 불안의 요소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환경 파괴,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건강에 대한 위협, 경제 위기, 실업 등을 바라보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회적 현실이 주는 불안은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 무력감을 불러일으키며 이것은 다시 더 큰 불안을 가져옵니다. 이런 정서적 불안에 쳇바퀴는 정치에 등을 돌리게 하며 결국 사회 현안에 대한 합리적 논의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셋째, 불투명성. 어떤 정치적 결정이 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납득하기 어려워합니다. 정치적 전개 과정이 투명치 못하며 정치 지도자들의 입장과 정책적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넷째, 불신. 정치인들이 내리는 정치적 결정이 적절하고 올바르며 국민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느낍니다. 독일 청소년들의 이러한 의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의 하나가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였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의회야말로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제에 정통한 하이델베르크시 청소년국의 놀렉시는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는 일종의 교육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청소년들이 지역 정치 시스템에 적극적 관심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 정치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주는 교육, 그리고 이런 참여를 통해 실제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적절한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국의 청소년 활동 사례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청소년 활동의 현실에 대해 깨닫고 반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조금 더 확실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있는 단체는 확실한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재정적 지원과 어른들의 끊임없는 관심은 정치인들의 정치에 대한 그 관심만큼만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의 관심입니다.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활동 참여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바뀔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목소리를 내주세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채로운 목소리로 피운 꽃이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현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현님이 경험한 서울시 청소년 의회
활동 사례를 들려주셨는데요.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위해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 뉴캐슬시와 독일 하이델베르크시의 선진 사례를 보며 반성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음은 완상고등학교 박지윤 님께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아동 청소년의 정치활동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박지훈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란 청소년 기본법 5조의 2에 의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으로 구성, 운영되는 정책 참여기구입니다. 전라북도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정치 참여 활동을 운영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청소년 모의 투표 활동, 정책 제안 조사 및 제안서 작성, 청소년 참여 활동 캠페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제7기 꿈드림 청소년 단원으로 활동하며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지역사회에 나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데 한계점을 경험했습니다. 더 많은 청소년 활동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져갔고 학교 밖 청소년 추천으로 전라북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로 여러 활동에 참여하며 저는 단순한 회의 참석자가 아닌 매 순간 적극적 참여자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14개 시군에서 참여하는 위원들 모두 열정적인 모습으로 정책 제안 주제를 선정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킴으로써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정책 활동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청소년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며 청소년들의 정보 격차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청소년 종합정보 포털 운영이라는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청소년 정책제안대회에도 참여하여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지역사회 청소년의 목소리를 직접 제안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뜻깊은 경험이었고 지역사회의 청소년 활동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소년 모의투표를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 모의투표란 선거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시민으로서의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경험하도록 돕는 민주시민운동으로 전국의 다양한 청소년 단체 및 기관들이 연대하여 운영하는 활동입니다. 전라북도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모의투표 운영기관 중 한 곳으로 저는 청소년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 지역 오프라인 투표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논의하고 신원 확인, 투표용지 배부, 투표함 모니터링, 투표 참여 홍보 등 청소년들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활동했습니다. 전주 객사 일대에서 투표소를 운영하며 약 750명의 청소년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모의투표 활동을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청소년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청소년 정치활동의 중요성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청소년 모의투표 활동 모습입니다. 청소년 모의투표 활동을 통해 깊이 체감했던 것은 아직 우리 지역사회에서 아동 청소년의 정치 참여의식은 저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을 만났지만 참여를 이끌어내는 홍보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모의투표 활동을 잘 알지 못했고 자신은 정치나 후보자에 대해 잘 모른다며 참여를 꺼렸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주는 보호자 중 대다수는 저희의 참여 요청에 경계하고 참여를 걱정하며 오히려 말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모의투표 당선자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 지역의 결과와 일치한다는 것 또한 청소년이 지역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추측을 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이 정치 참여를 접할 수 있을까요? 교육부는 학생이 정당활동, 선거운동, 의정활동으로 결석할 때 기타 결석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심지어 3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청소년 유권자들이 학교의 생활 규정에 의해 제한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2019년 이후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관련 학칙 정비에 나서 많은 학교가 개정을 마쳤지만 여전히 시대착오적 규정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올해 학교 밖 청소년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며 느꼈던 점은 학교 안에서 청소년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활동은 학생회와 학급 임원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급 임원은 선생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 학생회는 학교 내 캠페인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학교의 주체적인 참여자로서 교내 문제점들을 파악했음에도 학생회 및 학급 임원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역할과 권한은 매우 작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환경들은 학생들이 참여 활동에 관련된 지식을 쌓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아동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불편한 시선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치 참여는 나쁜 것일까요? 2021년 약 1,800명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라북도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참여활동 경험 중 정치적 참여활동과 정책 참여활동은 참여 경험이 가장 낮았으며 참여활동에 대한 만족도 또한 정치 참여활동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인식 문항에서는 청소년도 시민으로서 대표를 뽑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가 3.4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실태조사를 보면 정치적, 정책 참여활동에 대한 경험과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지만 청소년 스스로 지역사회의 대표를 뽑는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나타났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이 개정되며 피선거권과 정당 가입 연령이 각각 18세와 16세로 하향된 사회적 문화를 청소년들도 공감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 대상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청소년 활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에서는 정치 참여 교육 및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연령 하향으로 청소년들은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이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서 우리가 정치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권한을 확대하고 학생회의 자율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정치에 대한 고민과 참여하는 경험을 쌓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감 선거 연령은 16세로 하향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도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대상자인 청소년들에게 교육감 후보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우리 스스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전라북도에는 15개의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고 지자체장과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의무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변화들을 통해 모든 청소년들이 스스로 삶의 주체적인 존재로 권리를 이야기하며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 인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윤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윤님도 자신의 전라북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박지윤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지역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청소년이 있다는 사실과 청소년 활동 영역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청소년의 다양한 정치활동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와 인식의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분 청소년 발제를 다 들으셨는데요. 세 분 모두 자신의 경험과 고민을 솔직하게 들려주셨습니다. 다음은 임실고등학교 박민영님께서 학교 민주주의와 아동 청소년의 정치 활동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실교육지원청 학생참여위원회 위원장이자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로 활동 중인 임실고등학교 2학년 박민혁이라고 합니다. 세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서로의 고민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발제에 덧붙여 제가 평소에 고민했고 그리고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해드리는 말이 얼마나 가치 있을진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중요하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저는 정치에 대해 딱히 관심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학생회장이 되면서 운 좋게 임실교육지원청 학생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석하게 되고 또 다음 연도까지도 연임을 하면서 운 좋게 위원장이 되어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 임실교육청 대표로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는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저희 학생참여위원회는 학생 인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또 그 안에서 인권보장소위원회, 인권교육소위원회, 학생자치소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각자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합니다. 저는 학생자치소위원회를 했는데 여기서 저는 전라북도 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자치가 잘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선거 전 5월에는 만 18세부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내용과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을 SNS에 홍보하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책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쪽 분야도 관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들도 무엇이든지 해봐야 관심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정치에 관해서도 참여해볼 기회가 있어야 관심이 생겨 지속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정책 활동을 하는 것만이 정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결정한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여하고 내가 결정하는 경험 그 자체가 정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토론을 한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경험입니다. 2021년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출마 가능 나이를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서 지난 1월 만 16세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법적으로는 보장하게 되었으나 정치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청소년들이 무엇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치라는 것이 저희는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쉽게 발을 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청소년도 정치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만 정리가 되어 있다면 청소년들이 쉽게 목소리를 높이지 못할 뿐더러 청소년 참정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들에게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정치라는 단어를 자신과 멀지 않다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발을 들일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아직 몇몇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통제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는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제 수단을 학생생활 규정, 즉 학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 생활 규정에 학생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청소년들의 참정권과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해도 그것이 어른들의 일이라는 선입견이 많은 사람의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들이 쉽게 다가서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관심을 가지는 것조차 청소년들에겐 어렵습니다. 또한 정당 가입에서 미성년자들은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자신의 뜻과 부모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가입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만 16세 정당 가입, 만 18세 피선거권 보장 등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사실 학교나 지역에서
아동 청소년의 정치활동 관련한 준비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등의 공교육 기관에서의 정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란 무엇이고 정치 활동의 구체적 내용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어린이 의회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학교별로 대표를 뽑고 그 대표들이 어린이 의회에 파견돼서 정기적으로 회합을 가지고 또 중고등학생이 되면 청소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서 청소년 의원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의 정치활동 준비를 한다면 미래 20, 30대에 준비된 사람으로서 한국 정치에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교육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일상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이 그저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수준이 아닌 자기 정치를 실현하는 주체로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관해 배우면서 경험을 기르는 일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1운동 당시 유관순 열사는 만 18세, 4.19 혁명 당시 김주열 열사는 만 15세였습니다. 이때 유관순 열사와 김주열 열사 같은 청소년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이렇듯 청소년이라고 못할 건 없고 오히려 지금의 어른들과는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며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제 발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영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생을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를 실현하는 주체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정치 참여를 위해 학교에서 일상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치 참여에 관해 배우면서 경험을 기르는 일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하신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김의숙님께서 학교 안과 밖의 선거교육, 정치교실 지원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의숙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 국민의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가 국가 정책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 이것들이 정책의 방향에 대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인데요. 시민으로서 정치 참여를 통해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또 그것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의 변화나 또 삶의 변화가 이끌어낼 때 시민권의 의미를 우리는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권리이지만 그동안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권리는 매우 제한적이고 소극적이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 때조차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반영한 제도는 그 제도가 만들어진 지 불과 20여 년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위한 토론회 장이 만들어진 것은 청소년 지도사로서도 매우 반갑고 기쁜 일입니다. 2019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만 18세 이상 청소년이 참여하는 선거가 지난 지방 동시선거까지 3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그런 대상은 늘어났지만 아직 그 선거 교육과 정치 교육의 현실은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작년 5월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적 목적의 청소년 모의투표는 허용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는데요. 이 개정 의견이 나오기 불과 1년 전인 2022년도에는 정반대인 모의투표는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라는 내용과 달라진 그런 의견들이 작년에 나오게 됐습니다. 1년 사이에 180도 바뀐 청소년의 정치 참여, 정치 교육에 대한 사회 분위기가 정확히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변화된 그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2022년도 청소년 모의투표는 조금 더 순항을 달며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토론 주제에 맞게 학교 안의 정치 교육, 또 학교 밖의 정치 교육을 알아보고 또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위한 몇 가지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 안의 정치 교육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학생들의 민주 시민 교육을 많이 강조하고 또 학생 자치 활동을 위한 정책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또한 민주 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을 통해서 학교 민주 시민 교육 강화와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시도교육청에서도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여 민주사회에서 시민성 함양을 위한 학생 자치와 참여를 학생 인권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도 학생 참여권 교육 강화를 위해서 그런 주권자 교육, 또 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해서 선거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또 학교 학생회가 보다 정치적 참여권을 보장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회 구성 운영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위학교 단위에서의 어떤 정치교육, 선거교육을 살펴보면은 물론 그 사회교과 안에서의 어떤 선거교육과 정치교육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긴 있습니다. 교과 과정으로 배우기 때문에 매년 배운다는 정기적인 교육기의 내용은 확보되나 선거와 정치를 다루는 사회교과서를 살펴볼 때 그 내용이 너무 선거나 정치 과정, 정치 참여에 대한 수록 빈도는 적고 또 지식 위주로 내용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실감나게 다가오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학교와 연계해서 정치교육을 지원하는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작년도 선거교육 결과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주의 선거교실이 있었고요. 또 고3 청소년이 참여하는 새내기 유권자 과정이 있었고, 또 어떤 그 작은 도서관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선거교육이 전년도에 70여 차례 운영이 됐습니다. 학교만 살펴본다면 한 51회로 전체 전라북도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의 10분의 1이 채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와 관련된 연구는 아니지만 작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이제 문항 중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청소년들이 느끼는지 질문을 하였는데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교육이 좀 효과가 없고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채 진행된다는 비율이 현저히 높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제 교육이 한 번만 진행이 되고 강의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교육생들에게는 그런 매력적인 요소가 아니란 거는 누구나 인정하고 아마 그런 것들이 낮은 만족도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학교 밖에서도 또한 또 선거교육과 정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학교 밖의 정치 참여 활동은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특별회의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고 정책을 제안하고 그 제안된 정책 중에 일부는 사업화되기도 하고 또는 제도화돼서 그런 추진 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 모두가 반영되지는 못하고 또 실제 그 정책 반영률이 높지 않지만 또 현실적인 정치와 만난다는 점에서 정치 교육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하고자 하고 하는 학교 밖에서의 정치교육 대표적인 사례는 청소년 모의투표가 있습니다. 모의투표는 청소년들의 투표 참여의식을 일깨우고 미래 유권자의 올바른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교육의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의투표는 단순한 투표 체험이 아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정치적 의사표출 수단인 선거권 행사를 의미하고 올바른 투표권의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은 청소년 모의투표는 성인 유권자의 투표율도 높인다고 합니다. 모의투표를 경험한 학생이 가정에서 부모와 토론을 이어가고
이를 통해 부모의 정치적 관심이 확대되어 투표율 제고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올해 대통령 선거와 그 동시 지방 선거를 위해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 전북운동본부를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2월 17일에 위촉식과 워크숍을 시작을 했고요. 25일에는 전라북도 의회 앞마당에서 청소년 모의투표 출범을 알리면서 또 당시 교육감 후보였던 세 분의 후보들을 모시고 모의투표와 청소년 참정권 16세 하향운동을 지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 전북운동본부 참여기관단체에서는 청소년 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민주시민교육, 후보자 간담회 등을 청소년 중심으로 진행을 하였고 6월 1일 본투표까지 총 27번의 투표소를 27회에 걸쳐서 투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가장 고무적인 성과는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가장 높은 청소년들의 투표 참여를 이뤄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난 3월에 청소년 모의투표를 공동 운영할 참여학교를 모집하는 공문에서는 불과 서너 개 학교만이 모의투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을 보냈습니다. 이미 청소년의 다양한 사업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모의투표를 권유했을 때는 좋은 취지와 교육적 효과는 공감하나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은 그런 과거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우려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관리자의 응답을 받았을 때 이것이 2022년 현재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의 현실인가 싶어서 좀 씁쓸하기도 하였습니다. 모의투표를 경험한 청소년은 도지사와 도교육감, 시장군수의 공약을 살펴보고 그 공약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 교육 현장을 들여다봅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성이 함양되고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게 됩니다. 모의투표는 청소년들이 실질적 투표권을 갖는 학습된 유권자가 되었을 때 선거의 질과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본적 소양을 갖게 되고 이는 결국 한국 정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개별 유권자로서의 학습을 넘어 너무나 당연한 주권자의 책임과 역할을 내면화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이제 교육 목적의 모의투표를 허용하는 그런 개정 의견을 국회에도 건의했고 또 일부 국회의원이 교육감 선거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자는 거, 또 모의투표 실시 등의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사회 주권자로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과제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인하해야 합니다. 만 16세면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이 끝난 단계이고 고등학생은 정치적 사고나 정치적 행위 주체로서 충분히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감 정책 공약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당사자성을 가지고 그간 15년간 교육적 경험을 교육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하게 갖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모의투표를 법제화해야 하겠습니다. 지식으로 배우는 정치 교육을 넘어 참여와 실천이 보장되는 교육이 실현되어서 실제적으로 정치적 효능감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선거와 투표가 왜 중요한지, 정치 참여로 민주주의는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해서 내 삶은 얼마나 더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지 고민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후보들의 공약이 나의 삶과 우리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쟁점되는 이슈 사항에 대해서는 깊은 토론과 논쟁으로 또 시민성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또 셋째,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해서 18세 미만 선거운동을 금지를 철회해야 합니다. 청소년 또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정치적 견해를 듣고 또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민주주의가 안착된 국가에서는 청소년 선거운동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을 하향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치는 이제 청소년들에게도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실질적인 선거 교육으로 민주 시민 교육의 변방에 있고 대상화되었던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유능한 민주주의 시민이 늘어나고 우리나라도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우숙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안과 밖에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위해 정치 교실을 운영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발제와 두 분의 토론을 들으셨는데요. 참여해 주신 청소년 분들과 김우숙 센터장님 소감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숙 센터장님, 오늘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 청소년 의견을 들으셨는데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소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렇게 다양한 그 청소년 참여 활동을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저도 청소년 지도사로서 어떻게 하면 학교와 연계해서 또 지역사회 안에서 청소년들의 어떤 정치 참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이나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김의숙 센터장님께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더 값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김용성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청소년 인권이나 이제 권리에 크게 관심이 없는 학생 중 하나였는데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여러모로 청소년 인권과 권리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 학생들과 그리고 센터장님 의견을 들어봤는데 대부분 의견과 불만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홍보가 아쉽다,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미미하다 등등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오는데요. 오늘 포럼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승현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주신 포럼 주최해주신 전라북도청 감사드리고요. 먼저 청소년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가 이제 많이 생기고는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그런 현재인데 이제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영향력이 더욱더 커져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로 빛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지윤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포럼이 마련돼서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는 다른 청소년분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따로 자리가 마련되지 않아도 이제 다른 사람들과 친구들과 어른들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민영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발제 들으면서 그리고 또 김민수 센터장님 말 들으면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의 의견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인권 좀 이렇게 말 들어주는 인권 오고자 프랑 같은 행사가 이런 행사라도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청소년들의 말을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발표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오늘 온라인으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분, 인권 옹호자 포럼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션은 장애인 분야로 점심 식사 이후 1시 30분부터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